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식당이 새로 생기더니 1년도 안 돼 문 닫는 모습, 요새 자주 보는 풍경입니다. 수지가 안 맞는 탓일 텐데요. 실제 지난 10년 새 외식 시장은 2배가 됐지만 이익률은 절반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외식 산업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름 있는 서울 합정동의 먹자골목입니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은 손님들이 떠나가면서 지난 1년 새 폐업 점포가 부쩍 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가게도 있고 좀 폐업하는 가게들도 있고 새로 또 들어와야 그 사람들도 또 버텨나기가 힘들어요. 불황에도 임대료, 인건비에 식재료비까지 내리는 것은 없는데 손님 발길은 줄어드니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식당들은 어렵다지만 외식 시장 자체는 지난해 128조 원으로 10년 전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저성장 산업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식당들의 영업이익률은 22%에서 8%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당 경쟁과 소득만큼 늘지 않는 외식비 탓입니다. 실제 2007년 가구 소비 지출의 10.4%였던 외식비 비중은 2016년엔 1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식당은 계속 늘어 재작년엔 인구 10,000명당 125개, 미국의 6배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일본처럼 음식점 개업에 허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진입장벽의 일종인 법정 식품위생교육 이수마저 불편하다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장기적 산업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식당 창업 준비자들의 25%는 준비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며 충분한 준비를 거친 신중한 창업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작년만 못한데요. 경기 하강을 막고 복지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놓고 공방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9조 4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 줄었습니다. 4월까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9조 9천억 원 적자였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는 적자가 39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좋지 않은 탓에 향후 세수 전망도 밝지 못합니다. 세수 기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세수 현황과 전망은 밝지 않은데 정부는 확장 재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되살리려면 민간의 활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가 재정이 마중물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 재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지출 구조는 개혁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 경기에 정말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지출 구조를 갖는 세출 확대는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재정 확대 영향으로 연말 국가 채무 비율은 개편 국민계정 기준으로 중기 재정계획상 전망치 37.7%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 4월 10만 명대에 그쳤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1.5%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자 수는 작년 동기보다 2만 4천 명 증가한 114만 5천 명으로 5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12일 열린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그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달리 경기 회복이 더디거나 상황이 나빠질 경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그 시기는 올해 4분기가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하자 여러 뒷말이 낳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오너 일가의 이런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달 전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경영권 분쟁설에 휩싸인 한진그룹.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가 아버지 조 전 회장 지분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갈등설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인정받는 대신 조현민 전 전무의 경영 복귀를 허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남매가 손을 잡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밀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3남매는 한진칼 지분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어 그룹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영 복귀라고 한진그룹은 설명하지만 책임 경영 가치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책임성이 더 무거운 거예요.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굉장히 지지 않으려고 하는. 조연아 전 부사장마저 경영에 복귀하면 이 같은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번 주 후반쯤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상용화를 이룬 지 2달여 만인데요. 문제는 5G 보급 확대가 통신의 품질과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보조금 경쟁의 결과물이란 점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일 밤 11시 세계 첫 서비스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습 개통된 5G 이동통신의 가입자는 그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씩 늘어왔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인데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도 한 달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살포가 꼽힙니다. 거의 무료 폰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말기 보조금이 과대하게 들어갔다는 게 이제 한계점으로 좀 보이고,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제 시중에선 LTE 단말기보다 5G 전용 단말기가 더 싸다 못해 공짜 폰이 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서비스 품질과 성능은 이 통사들의 광고나 소비자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전국망은 내년에나 갖춰지고 아직 속도는 LTE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혁신도 없고 특별히 소비자에게 뭔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5G 서비스로 갈아타야 될 장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노트 10 등 신제품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동통신 업계는 연말까지 가입자 300만 명 돌파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 의무 휴무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곧 이와 관련한 용역 연구자를 모집해 정책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 공약 중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법제화될 경우 서울시내 학원 등 2만 5천여 곳이 내년부터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도체 시장 부진 등 여파로 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출액이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9%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0.8%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은 26.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0.8% 감소한 12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부실급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시행합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교사가 한 아이의 머리를 힘껏 때립니다. 4살짜리 아이는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이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 서비스 평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해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부실급식 문제도 끊이지 않자 정부가 보육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원하는 곳만 신청을 받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는 미인중으로 남았습니다. 아동학대 발생률의 경우 미인증 시설이 인증시설보다 3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3만 9천여 개의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급관식의 위생, 안전 이런 부분은 필수 요소로 들어가서 지키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동 중심의 평가 지표로 바뀌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눈 뒤 C와 D등급은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보육교사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앞으로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교사로 임용하고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들은 40시간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육교사들의 보육 행위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는 현재의 평가의 일정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평가 지표 자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활동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충남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 소방관들이 최고 소방관에 도전했는데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소방관도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30kg의 방화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뛰어나가 15kg의 호수를 들고 나르고 풀고 접기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2단계 종목은 구조작전. 망치질, 통 옮기기 등을 하고 나서 더미를 어깨에 지고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넘어야 단계가 끝이 납니다.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훈련용 더미입니다. 이 무게만 70kg에 달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에 지고 한 발짝을 내딛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3단계에서는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25kg의 통 2개를 든 채 건물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힘든 상황과 그런 출동 환경에 처하는데 여기서 배운 그런 자신감과 끈기로 열심히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2명씩 선발해 그해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금여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남 소방관과 똑같은 종목의 여 소방관도 참여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만 충실하게 다 한다면 국민들도 여자건 남자건 그냥 소방관을 믿고 안전을 맡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최강 소방관 선발 외에도 몸짱 소방관 선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의 소방관들이 솜씨를 뽐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전체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됩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과연 올해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휴가 계획은 어떤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제 곧 성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실제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은 편인가요? 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함께 성인 남녀 2,3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올해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6%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42.8%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여름 휴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6%에 불과했습니다. 네,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요? 네, 81.8%는 국내에서 보낼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나머지 중 18.2%는 해외 여름 휴가를 계획한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20대 응답자 중에서 23%, 그러니까 4명 중 약 1명 정도가 해외 여름 휴가를 계획한다는 거였는데요. 18.3%인 30대와 13%인 40대, 19.5%인 50대 이상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20대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네, 바로 불패 여행지죠. 1위는 제주도였습니다.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성인 남녀 10명 중 약 4명에 달하는 37.9%가 응답한 건데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것이라는 응답률이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중 42.9%가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한 건데요. 이 밖에도 30대는 39.1%가, 40대는 33.7%가,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28.8%가 여름 휴가를 제주도에서 보낸다고 응답해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제주도로 뽑혔습니다. 네, 저도 제주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딜까요? 네, 2위는 강원도였습니다. 22.9%가 꼽았는데요. 그런데 강원도는 20, 30대보다 40대와 50대 이상에게 더 인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0대는 19.4%, 30대는 19%의 응답률을 기록했던 반면 40대는 29%, 50대 이상은 27.3%가 응답하며 연령별로 다소 간의 선호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네,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와 강원도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인 걸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맛집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하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여행지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맛집이 있고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관광지가 곳곳에 있다는 건데요. 사실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대와 50대 이상은 맛집 투어를, 또 30, 40대는 관광지 투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러한 전 연령대의 요구를 부합할 수 있는 여행지가 선호도 1, 2위에 오른 거죠. 네, 사실 또 여행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숙소잖아요. 선호하는 숙소의 유형 역시 다르고요. 그렇다면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숙소는 어디였나요? 네, 응답자들에게 이 여행지 숙소 선택 기준을 꼽아보게 한 결과 1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사됐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40.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35.6%는 수영장, 바비큐 장비 등 편의시설 유무를 뽑아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35.1%가 선택한 청결 및 서비스 상태, 4위는 19.7%의 비율을 보인 새로운 숙소 경험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대다수가 가격과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나요? 네, 연령대별로 숙소를 선택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는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 및 서비스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반면 40대는 숙소의 편의시설을 갖추었는지를 숙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역시 20대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 연령별로 가격과 위생,
편의시설에 따라 숙소의 선호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휴가 계획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로 가느냐, 해외로 가느냐, 또 좋은 숙소와 맛집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아마 최고의 휴가를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휴가만큼이나 즐거운 것이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휴가의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상상하고 충분히 계획하십시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